하이트 진로가 이제 이번 달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각각 6.95% 인상한다고 합니다. 하이트 진로가 지난해 2월 이제 가격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년 8개월 만에 또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트렌드 속에 숨은 돈 얘기까지 짚어봅니다. 왼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환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광수 기자 목폴라티 개시. 오늘 아침에 개시. 정말, 춥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름에는 냉면 개시, 겨울에는 목폴라 개시. 네. 그렇죠.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졌는데 유통가도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분위기가 좀 쎄하다. 생활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화장품도 팔아요? 근데 그게 막 500원 이렇습니까? 네, 그 국내에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이 균일가 생활용품 판매점을 가보면요. 최근 네이도 막 3,000원대에 진열돼 있고 5,000원짜리 겨울용 패딩 조끼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언제적 물가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초저가 경쟁에 나선 건데요. 화장품도 저렴한 건 500원짜리부터 뭐 1,000원대 제품까지 뭐 250여 종이 달하거든요. 이 최근 이 매장에서는 화장품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 회사에 따르면 기초와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년 전 대비 약 16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매장에서 파는 브랜드 화장품을 보면요. 뭐 기초 제품 13개 브랜드, 뭐 색조 제품 4개 브랜드 해서 총 250여 개에 달았는데 들어보면 뭐 이름을 아는 우리가 아는 흔히들 접한 브랜드사 제품도 많고요. 그래요? 네, 이전과 달라진 점은 품목이 대거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이 뷰티 제품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매장도 있는데요.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가격이 될 텐데요.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최저 500원에서 5,000원까지만 여기는 팔고 있는데 이 6가지 가격대인 건데 여기에 화장품도 예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색조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가격대는 대부분은 근데 3,000원에서 5,000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제품보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거죠. 그래서 관심도 많이 늘었고요. 최근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매장의 신상 화장품을 소개하거나 이 매장 화장품으로만 화장을 해보는 그런 영상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다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이런 화장품을 찾는 수요와 더불어서 가성비 제품의 후기를 궁금해하는 소비층이 좀 점차 늘어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조한송 기자가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싼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얼굴에 직접 사용하는 거라 품질이 보장이 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이 매장에서만 유독 화장품을 싸게 팔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매장 화장품 제품을 좀 들여다보면요. 화장품 브랜드사에서 이 매장 전용으로 브랜드 제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유통 채널과 똑같은 이런 브랜드 상품도 있는데요. 이 제조사, 누가 만드는지를 좀 봐야 할 텐데 일반 제품이나 이 매장의 제품이나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값싼 이런 외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값은 싸지만 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다만 가격이 좀 저렴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브랜드사마다 사실 정확한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 확실한 건 좀 용량이 더 적고요. 성분이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는 이 판매사나 이 브랜드사의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용기나 뭐 부자재 아니면 원료 등을 좀 일부 조정을 하는 건데요. 특히 꼭 필요한 성분은 넣지만 이 소비자가 좀 체감을 덜하는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을 좀 조정해서 가격을 거품을 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브랜드에서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소희정님이 이런 질문을 주시네요. 화장품이 500원이면 원가도 저렴한 거 쓰는 게 아닐까요? 128 하나님은 아니면 혹시 애초에 화장품 500원만 받아도 되는데 그동안 공을 하나 두 개 더 붙인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주십니다. 혹시 이 용량이라는 게 되게 조금인 거 아니에요? 일회용. 딱 한 번 바르면은 양이 없는 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50ml를 시중에서 판다면 이 뭐 용량 30ml 정도로 줄이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판매를 하는 듯합니다. 그래요. 이
이때 보면은 고물가를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팔면은 다른 업체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저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이커머스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송비 부담 때문에 이 10,000원 미만의 상품 시장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중국 이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1,000원대 가성비 상품 시장이 커지면서 이 11번가도 이 영역으로 시장을 좀 확대하고 나서는 움직임입니다. 그 10,000원대 미만의 가격대 상품만 모아서 판매하는 전문가도 따로 열 정도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3,900원, 6,900원, 9,900원 이하의 가격대별로 상품이 분류가 되어 있고 뭐 SNS, 감성 소품, 평점 4.0 이상 리뷰 증명템 이렇게 좀 상품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저가 경쟁에 좀 뛰어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재밌는 판매 상품을 보면은 멀티포트, 뭐 라면이나 찌개 같은 거 끓일 수 있는 멀티포트가 9,360원에 판매가 돼 있었고요. 60원은 뭘까? 60원 은 이거 뭘까요? 새로운 전략인가? 뭔가 저렴하다는 느낌을 더 느끼기 위해서 뭔가 990원, 90원 전략도 아니고. 예, 뭔가 네. 10원의 단위로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바람막이도 9,6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 플랫슈즈 같은 것도 6,860원, 60원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요. 맞네. 예. 60원 전략이 생겼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10,000원 이하대 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하이볼 유리잔 2개 세트가 6,720원. 왜 20원일까?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 의견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유통가에서 너희만 싸게 파는 건 안 된다. 우리도 그 손님 데려오겠다 해서 초저가 경쟁 중이라는 건데 이 배경은 뭐 고물가가 제일 크겠죠? 네, 고물가도 있고 그 중국의 온라인 판매 업체가 좀 저가 경쟁에 불을 붙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성비 소비 열풍도 좀 한몫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몇천 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이지만 되게 활용도가 있는 이 다 있는 매장의 가성비 제품이 이 SNS를 통해 좀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가성비 상품 열풍이 뭐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10대는 물론이고요. 물론 뭐 저렴한 생활용품을 찾는 40대, 50대까지 뭐 연령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제품의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도 공격적으로 이런 다양한 가성비템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올리는 거 보면 굉장히 고가 브랜드의 매장에 가서 막 옷을 입어보거나 아니면 화장품을 그런 걸 사용하거나 근데 일상생활과 좀 유리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몰린다. 고물가를 견디는 방법이 나온다는 건 경기를 어렵게 느끼는 서민들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무한 리필.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5,000원 내면은 2시간 동안인가? 맥주를 무한정 마실 수 있는 셀프 호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한 20몇 년 전? 근데 그때도 경제 사정이 어려웠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일까요? 전국의 주유소도 이제 절반은 셀프 주유소다. 사람을 덜 쓴다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보면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제 국내 주유소가 1,865곳 시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가 5,606개로 5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주유소가 일단 감소하는 추세고요. 2010년에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당시 셀프 주유소가 2.9%에 불과했었거든요. 2010년만 해도. 그런데 2019년에도 늘어나고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360개가 셀프 주유소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새롭게 생기는 주유소는 다 그냥 대부분 셀프 주유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SK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 만든 주유소 5곳이 모두 셀프 주유소였는데요. 인건비 상승 그리고 구인난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이제 파트타임 잡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최저임금의 준하를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이런 인건비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치솟았고 그마저도 사실 좀 구하기 어렵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역별로 이게 셀프 주유소 비율이 다른 것도 좀 특징인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 8개가 셀프 주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80% 이상이 셀프 주유소인 것으로 집계가 됐고 부산, 울산, 인천, 서울 등도 모두 60%를 웃돈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가 셀프 주유소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고요. 제주와 충남 등도 상대적으로 절반 이하, 50% 이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인건비는 아니면 그 인구의 분포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주유소 가보시면 주유원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희 때는 롤러스케이트 타고
알바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분들이.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해서 요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예전엔 이것도 한 20 몇 년 된 얘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자, 조 기자님, 2010년 이후로는 주유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이용 행태가 바뀌는 거예요? 뭐 복합적일 텐데요. 2010년에 비하면 일단 2,000여 곳이나 줄었는데 주유소 업계는 1995년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이 사라지면서 주유소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래된 주유소들 보면요. 워낙 교통이 요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거점에 있어서 입지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본업 외에도 편의점은 물론 뭐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뭐 이런 걸로 이제 임대료를 얻기 위해서 많이 활용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 전기차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고요. 또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난을 겪어서 뭐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일반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속보를 하나 전해드릴까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급등해서 프로그램 매수 효과 일시 효력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3년 5개월 만에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다. 코스닥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이고요. 역대 30번째입니다. 자, 인건비 관련해서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 주유소 업계의 어려움을 셀프 서비스로 풀어보겠다. 이런 시도도 있고 하지만 여기 주유원이 와서 얼마 넣어드릴까요? 네. 가득이요. 이런 풍경이 사라지면 요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넣으시는 분들도 사실 왕왕 있고 이게 돈은 돈대로 내는데 왜 우리가 서비스를 불편하게 해야 되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셀프 주유소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 주유소보다 싼 것은 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셀프 주유 이제 하고 이제 뿌듯하게 가고 있다가 일반 주유소 지나쳤는데 리터당 얼마가 더 싸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불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셀프 주유소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가족끼리 식사를 하려고 가는데 뭔가 다 셀프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들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사실 워낙 팁 문화 발달된 미국에서도 셀프 계산인데도 키오스크에 팁을 부과하는 뭐 이런 경우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이 셀프 서비스는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 때문에 계속 이제 점차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비스 불만은 똑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팁 주는 건 좀 그래요. 네, 나한테 맞습니다. 줘야 되지 않아요? 내가 주문했는데 그렇죠. 좀 내 손가락 몹시 칭찬해 이렇게 되는 오히려 좀 거 아닌가요? 깎아줘야 되는데. 예. 그러게요. 그 좀 약간 항상 이건 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설탕 믹스커피 이런 것도 설탕이 덜 들어있으면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더 비싸잖아요. 더 비싸지죠. 왜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님, 오래전에는 주유하러 가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주유해주고 약간의 정 같은 게 있었는데 요새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 시절이라고 김진우님께서 이때 김수로 씨가 여기 나왔었나요? 영화에? 저는 기억이 예, 안 나요.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네, 다이아몬드 댄스 하시기 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가 오른다는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소주가 잔술이 등장했어요. 소주가 네. 한 병에 얼만데요, 이제? 소주가 이제 식당에서 사실 5,000원이 일반적이라고 현재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는데 이제는 6,000원, 7,000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오를 예정. 오를 예정이라고 네. 하고 그 이유가 이제 소주 업체가 출고가를 올린 영향이라고 합니다. 국내 소주업계 점유율 1위인 하이트진로가 이제 이번 달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각각 6.95% 인상한다고 합니다.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2월 이제 가격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년 8개월 만에 또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참이슬 한 병,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한 병이요 할 때 나오는 그 한 병의 출고 가격은 1,166원에서 1,247원으로 81원이 오릅니다.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소주 주 원료인 주정 가격이 1년 전보다 10% 올랐고 병 가격도 22% 오르는 등 원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게 하이트진로의 설명이고요. 이렇게 업계 1위가 올리니까 이제 2위, 3위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 가격도 평균 6.8% 인상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궁금한 이 미서테리한 그 계산식이 하나 있어요. 제조업체에서 출고하는 가격은
몇십 원, 몇 원 이렇게 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소매점으로 넘어오면 왜 1,000원 단위로 가격이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이 있죠. 그래서 앞서서도 소주 출고 가격이 뭐 70원, 80원 오르면 1,000원 정도 오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속임 인상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강남 일부 지역은 이미 지금 7,000원 받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럼 이번에 8,000원까지 올라가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자영업자분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뉴스에서 소주 가격 올린다고 나올 때 이때 올려야 된다. 사실 좀 뒤늦게 올리면은 왜 또 소주 가격이 올렸냐 이 항의를 받게 되니까 좀 이렇게 고물가다 이제 소주 가격이 오른다고 할 때 그때 올려야지 좀 고객들의 저항이 덜하다라는 이런 논리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소주 제조 업체들이 출고가를 올리면 중간 유통상도 그에 비례해서 좀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소주 가격이 좀 더 81원보다는 더 많이 오르게 되는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이슬 후레쉬의 편의점 가격도 현재 1,950원인데 이번에 인상되면 2,000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흔히들 이제 회식 자리에서 소맥 같은 걸 드시는데 이제 소주 가격도 올랐지만 맥주 가격도 올랐으니까 이제 소맥 한 병씩 각각 시키면은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사실 회식이라는 것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출고가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 메뉴판에서 앞자리가 바뀐다. 근데 자영업자분들도 너무 남는 게 없으니까 메뉴 가격을 그때그때 다 올리지는 못하니까 아마 이런 이번에 예.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가서 사 먹는 입장에서는 공깃밥 2,000원, 소주 한 병 7,000원 이러면 헉, 소주는 이제 셋이 모여서 향만 맡고 돌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술값이 오르면서 잔술이 다시 등장했다. 잔술하고 까치담배 이런 것들 예전에 물가 높을 때 그때 유행했던 것들인데 이거 다시 등장을 했습니까? 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소주를 잔술로 파는 곳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제는 하이볼이 사실 대표적인 지금은 잔술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하이볼처럼 이제는 소맥을 그러니까 소주와 맥주 섞은 소맥을 잔술 메뉴로 판매하는 식당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서울 기준으로는 종로 3가 일대 식당 일부에서 잔술을 그대로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잔술을 팔아왔는데 최근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이 잔술을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신기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술값이 부담된다는 뜻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탑골공원 근처에 원래는 어르신들이 국밥 한 그릇에 잔술 요렇게 파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 소주뿐만 아니라 막걸리 이런 것들. 근데 젊은이들도 거기에 찾아가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 기자님, 네. 글로벌 공유경제 시장에서 이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던 업체인데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가 파산할 것 같다. 무슨 얘기예요? 네, 위워크는 전 세계 39개국에 700여 개 공유 오피스 지점을 운영 중인데요. 고객 수도 약 65만 명에 달해서 뭐 전성기 때보다는 쪼그라들었다지만 여전히 공유 오피스 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쓰는 이런 사무실인 셈인데 뭐 인테리어도 트렌디하고 뭐 커피나 맥주 등을 무제한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뉴욕에 본사를 둔 위워크는 이 사무실 공간을 고정 가격으로 장기로 좀 빌려서 이를 쪼개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빌려주고 이렇게 차익을 얻어왔는데 다만 2010년부터 설립한 뒤로 매출은 늘어도 한 번도 흑자를 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버는 돈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 임대료 고정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매출의 74%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워크는 되게 빠르게 전 세계 시장으로 좀 공격적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뭐 재택근무가 좀 일상화됐고 그러면서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또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빌리는 고정 비용이 늘고 그러면서 현금이 마르게 된 게 주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워크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이쪽 업계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보면 오히려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최근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공유 오피스 브랜드들 다른 데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 이익이 증가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왜 미국의 사무실이 비어간다는데 왜 공유 오피스 수요가 늘어난 것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사무직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택근무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뭐 3일은 출근하고 2일은 재택하는 방식의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여전히 이렇게 좀 유연한 업무 환경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뭐 위워크가 파산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위워크가 뭐 공유 오피스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공격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확장한 나머지 이런 위기를 겪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 수익을 얻으면 월세를 건물주하고 나누는 방식인데 위워크의 경우에는 내가 요거 월세 받으면은 내가 다 가져갑니다. 대신에 월세가 안 들어오거나 이 비용이 증가하면 위워크가 타격을 그대로 받게 되는 구조여서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요거 금리 좀 올라가고 들어오는 수익이 줄어들면 건물주하고 위험을 나눠진다. 그래서 그쪽은 좀 살아나고 있다. 근데 집 있는데 재택근무를 나가서 한다. 집이 있지만 독서실은 반드시 간다. 요거랑 좀 비슷하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